오늘장을 미리 준비하는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가장 큰 산업과 이슈에 대한 모멘텀을 잘 반영할 4종목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 할게요. RBK투자증권 판교 WM 정경민 팀장 그리고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휴일은 좀 잘 쉬고 오셨습니까? 네, 표정들이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자, 일단 4종목 픽해 볼 텐데 우리 정경민 팀장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오늘장 4종목은 어디서 또 선별해 오셨을까요? 네, 골고루 좀 선정을 좀 해왔고요. 첫 번째는 이제 HL 만도, 두 번째는 영원무역, 세 번째는 카카오 게임즈, 마지막으로는 마음 AI 이렇게 4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HL 만도 먼저 누구나 아실 만한 이제 그런 종목이죠. 다소 좀 무거운 종목이고 개인적으로는 따라가서 재미를 본 적이 많은 그런 종목은 아니겠습니다만 결국 국산차의 모든 ADAS나 또 자율주행 기술은 HL 만도를 통해서만 사실상 거의 현대기아차로 유입이 되고 있고 다른 해외 완성차에도 협력 사례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기술에 대한 의심할 여지는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실적까지 좀 개선되고 있고 자동차 부품의 대장주로서 저는 지표 종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로 선별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영원무역입니다. 전통적으로 영원무역하면은 좀 겨울옷에 주문이 들어가는 3분기부터가 지금 성수기로 좀 분류가 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이제 ODM, OEM 이런 종목들의 또 이제 단가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역외 환율이 지금 1,299원, 1,300원이 좀 깨지긴 했습니다만 1,300원 이상의 그런 고환율이 좀 유지되고 있고 다들 아실 만한 그 캐나다 에슬레저 브랜드죠. 룰루레몬의 폭발적인 그런 성장 여기에 수요가 좀 이렇게 좀 대응되고 있고요. 또 친환경 의류인 또 파타고니아 이 두 브랜드의 여름철 의류 인기에 다소 좀 계절적인 수요에 따른 그런 좀 모멘텀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겠다. 이렇게 좀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아사 직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게임주들이요. 결국에는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과 거기에 맞는 흥행 실적이 나오는 게임의 본질적인 힘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사 중에 가장 빠르게 론칭을 할 예정이에요. 신작 게임 RS 라이즈 오브 가디언스가 이제 3분기 중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빠르면 6월, 늦으면 7월 정도에 좀 출시가 될 걸로 좀 보이는데 오딘 이후에 지난 3년 만에 신작으로 예전에 넥슨이 장기적으로 퍼블리싱했었던 1억 다운로드작이죠. 다크 어벤져 시리즈의 세컨 다이브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기대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흥행까지는 좀 기대가 무리라고 한다 해도 출시 전까지의 기대감에 지금 이 시점에서 주가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회에서 좀 강세를 좀 보였었던 마음 AI인데요. 돈이 되는 AI가 저는 결국에는 주가도 지속성이 있을 걸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제 수요 기업의 서비스형 인공지능 기획이나 개발, 기존 서비스의 고도화, 데이터 학습 등의 AI에 필요한 초기 인프라 생태계 매칭을 하기 위해서 4개 회사를 선택을 했는데요. KT와 네이버, 그다음 비상장사 아이브 그리고 당사 마음 AI가 이렇게 선정이 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124개사가 참여하는 이런 좀 현실적인 부분을 좀 본다면 다른 AI들에 비해서는 다소 좀 지속성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마음 AI까지 4종목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진짜 4종목 모두 다양한 섹터에서 고민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주에서 하나, 그리고 의류업체 주문을 받으면 이제 만들어서 찍어내는 곳이죠. 영원무역과 더불어서 게임 쪽에선 카카오 게임즈, AI 쪽에서는 돈이 찍히는 마음 AI 관련 종목을 이제 4종목을 선별해 오셨는데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지금 다 물려 계실 것 같거든요.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 지금 대만 시장에 진출을 한다. 넥슨 게임즈도 호재가 될 수 있다.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신작의 첫 해외 출시는 대만이 될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또 기대감을 갖고는 가거든요.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올라올 때마다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계속 버텨보는 게 답일까요? 일단은 게임 출시까지는 좀 버텨봐서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디아블로의 그늘에 국내 게임사들이 좀 많이 좀 갇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국 판호에도 좀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외교적인 그런 좀 리스크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악재가 나오는 와중에도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면 그 시점이 우리는 좀 저점으로 좀 인식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작이 나오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런 시기에 따라서 모멘텀이 서서히 형성될 걸로 좀 보이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유지하고 있는 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손실을 볼 확률이 저는 오히려 좀 적은 종목이라고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작이 나올 때까지의 어떤 이벤트와 기대치, 이게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지금부터 출시 전까지가 주가가 좀 제법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작이 나오기 전부터 이제 신작이 출시될 때까지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김재훈 대표님의 오늘장 주목하고 계신 네 종목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첫 번째 종목 혹시 차장님이나 슬램덩크 혹시 보셨어요? 저는 봤습니다. 보셨어요? 2번 봤습니다. 오, 그러니까요. 좋아하시나 봐요. 엄청 공감을 하실 텐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인기가 있고 5월 말까지도 지금 계속 인기가 있어서 슬램덩크를 만든 이제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 이제 자회사가 대원 CI가 만들었는데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가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최근 한 달, 두 달 동안 한 25% 정도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1분기 실적도 매출단에서 한 7% 정도, 영업이익이 거의 90% 올라가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역시나 그 만화책, 슬램덩크 책 만화책이 가장 잘 팔리면서 영화 더불어서 지금 이 5월 달까지 한 250만 부까지 판매량이 늘어날 거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3월 달에 뭐 스즈메 문단속, 뭐 최애 아이 등 단행본 유통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연간으로 지금 영업이익이 뭐 신한하고 뭐 현대차 추정치만 평균치만 내봐도 한 45%에서 50% 굉장히 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이 관련된 애니메이션 시장이 최근 한 1.17배, 약 2배 정도 가까이 성장하고 있어서 이에 관련돼서 좀 굉장히 유통에 강점이 있는 대형 미디어가 좀 계속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LG화학이 지금 브랜드 가치 2년 연속 3위를 차지했습니다. 뭐 LG화학 앞선 회사라고 치면은 이제 뭐 독일의 바스프랑 사우디아라비아 사빅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외에는 지금 그 밑에 다우케미칼도 LG화학을 앞설 정도로 LG화학이 상당히 견조하게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있고 이 부분은 당연히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5.3% 브랜드 가치가 증가했고요. 전통적인 석유화학 불황인 건 맞지만 전지 소재, 환경 소재, 글로벌 신약 등 3대 신성장 동력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매출 비중이 작년에 20%대에서 올해는 57%까지 매출 단으로는 40조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업행 관련돼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 중국이 엄청나게 공급을 늘려놨죠. 그래서 2020년부터 연간 한 2,200만 톤 에틸렌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중에 지금 남아있는 게 지금 한 900만 톤 정도입니다. 이제 900만 톤만 소진되면 그게 아마 소진되는 기간은 아마 올해 하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닥 밑에 지하실로 갔는데 이 부분이 좀 해설이 되면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스프레드라고 하죠. 스프레드 마진이 300불이 손익분기점인데 거의 296불까지 찍었다가 한 260분, 70불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분도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이닉스인데요. 하이닉스 관련된 거는 역시나 서버용 DDR5랑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 메모리, 고대역 메모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 사실은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최근에 한 2, 3일 전에 업계 관련자들 만나보고 왔는데 생각보다 매출단에서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 부분 지금 매출 10% 미만인데 뭐 40%까지 늘리겠다고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좀 실적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 HBM3 관련돼서 글로벌 유일하게 양산 중이라고 했고 올해 뭐 이 부분 포함해서 서버 관련된 매출만 45%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바켓인데요. 북미 시장에서 80% 매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또한 상장 이래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도 매출과 영업이익 단에서 사상 최고 실적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인프라 관련된 수요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종목 안에서도 우리 김지훈 대표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쪽 2차 전지 관련주 LG화학이 언급이 됐는데 사실 지난주에는 SK이노베이션을 언급해 주시면서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고 좋았어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언급해 주신 바 있습니다. 2차 전지에 주목하고 계시는 건 잘 알겠는데 탑픽 종목을 한번 선별해보고 싶거든요. LG화학은 지금 많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상태이긴 합니다. 언급해 주신 2차 전지 중에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그 뭐 양극재, 그다음에 배터리 셀, 그다음에 장비, 양극재 말고 또 음극재라는 소재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소재별로 당연히 쪼개서 보시는 게 좋고요. 양극재는 저는 압도적으로 LG화학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밸류에이션만 싼 게 아니라 LG화학이 물론 LG에너지솔루션 그 자회사 물량, 그 LG 그룹사의 40% 물량 담당하는 거 외에도 저는 충분히 뭐 LNF처럼 완성차 업체랑 다이렉트로 계약 맺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캐파 자체도 포스코 퓨처엠이나 사실 에코프로비엔 비해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혀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오늘 또 선별해 주신 종목이니만큼 한번 주가 추이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정영민 팀장님 차례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종목 굉장히 다양한 섹터에서 고민을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중에서 이 종목은 꼭 보자.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어요? 네, 뭐 연휴 뒤끝이고 해서 다소 좀 무난한 걸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L 만도를 찝어왔는데요. 일단 뭐 다들 아실 만한 그런 종목이죠. 뭐 규모나 기술력 뭐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자동차 부품에서는 좀 탑티어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 뭐 자동차 부품 쪽에 뭐 매매 트레이딩을 위한 종목이다 그러면 뭐 덕양산업이나 뭐 성우하이텍을 좀 가지고 왔겠습니다만 역시 좀 지표 종목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무겁지만 다들 아실 만한 종목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뭐 일단 자동차 종목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조금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뭐 파업 소식도 있고 리콜 소식도 있기 했기 때문에 다소 무거워진 건 사실입니다만 역시 이제 IRA에 대한 분위기를 좀 타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좀 좋고 서서히 주가 개선 양상이 좀 강해지고 있어서 1분기 턴어라운드를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좀 실적 개선이 이끌어가는 주가 개선이 나오겠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HL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지역의 이제 주력 생산 거점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IRA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이 가능하고 1분기 실적 개선에서 가장 좀 돋보이는 이제 그런 점을 좀 찾아보니까 지난 2년간 엄청난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었던 이제 원재료의 가격 인상 그리고 물류 비용의 어떤 비용단에서의 좀 안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영업 레버리지로 좀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HL 만도가 좀 주가가 잘 나갔던 시절에 볼 수 있었던 영업이익률인 한 3.5% 이상 찍히는 걸 보고 실적이 이제 좋아지겠구나라는 점을 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멀티플을 또 이렇게 한껏 좀 늘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재료가 있는데요. 작년에 한라그룹의 모든 그 자율주행 역량을 한 곳에 모아서 100% 자회사로 설립한 HL 클레무브의 수주가 어느덧 뭐 3조가 좀 넘어섰습니다. 뭐 레이더나 카메라, 뭐 소프트웨어 등 현재 레벨 3의 거의 모든 그런 기술을 좀 선도하고 있고요. 레벨 4 이상의 그런 기술도 만도와 협력을 원하는 업체들이 국내외로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일단 에너지를 좀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기술적 뭐까지 쭉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45,000원, 5만 원 정도의 대략적인 그런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는데 박스 상단으로 좀 진입을 하고 있고 그 힘을 만드는 거는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뭐 5만 원 전후에서 매도세가 좀 두드러지는 기관의 수급이 조금 충돌되기는 합니다만 2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전망되는 6월부터는 저는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을까, 새로운 추세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뭐 현재가 부근 뭐 무난하게 무리 없이 좀 가능하실 것 같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6만 원, 손절가는 한 44,0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무리 없이 좀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율주행 분야의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HL만도 목표가 6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자동차 부품주가 움직일 때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화신, SL, 뭐 성우하이텍 같은 종목들보다 이렇게 무겁게 움직이는 데는 사이즈가 커서라는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좀 있었을까요? 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사이즈가 큰 이유가 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가 이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안 나오는 산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은 뭐 3%가 채 나오니까 조 단위의 매출이 나오더라도 뭐 100억 단위의 뭐 이런 좀 이익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이제 좀 비용 단위 좀 이제 통제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점프해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표 종목으로서의 충분한 매력, 또 대형주가 주는 그런 든든함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조금 발목을 붙잡았던 영업이익률도 개선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지표 종목으로 우리는 HL만도 다른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부품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주가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으로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가격은 너무 부담되는데요. 지금 업황이 너무 좋고 이 두산마켓을 탑픽으로 정했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중국 업체가 굉장히 지금 부진한 사이에 북미 업체가 굉장히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이 뭐 영국의 유명 건설 중장비 전문 업체에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을 꺾고 원래 중국이 1등이었는데 미국이 지금 1등을 차지했고요. 근데 역시나 미국의 강한 뭐 그 두산마켓이 굉장히 아까 실적이 좋다고 말씀드렸고 중국은 계속 꺾이고 있거든요. 작년 대비하면은 지금 44.5%나 이 중국 내 굴착기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에 따른 북미에서 잘하고 있는 국내 업체가 당연히 반사 수혜를 좀 받고 있고요. 핵심 매출 지역에서 아까 북미에서 80% 넘게 성장한다고 했고 두산마켓 매출이 1분기에만 전년 대비해서 36%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매출이 원래 30% 이상 됐었는데 대폭 20% 미만으로 줄이고 미국 지역에서 매출 비중을 올리면서 전체 이 글로벌 건설기계 순위에서 11위에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건설 장비 시장이 연평균 지금 50% 넘게 성장해서 2028년에 한 64억 달러까지 전망을 예상하는데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 두산마켓이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연평균 기본적으로 55%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소형 제품보다 대형 제품으로 믹스가 개선되면서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있고 이 딜러망, 미국의 딜러망도 연평균 30%씩 성장하고 있어서 올해는 아마 연간으로 사상 최대 실적 찍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 미국 내에서 이 소위 말하는 그 교체 수요, 그다음에 그 신규 수요, 노후화된 거에 대한 신규 교체 수요에 대한 법안 발의한 게 그 1조 달러 넘게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차적으로 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한 3년 정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오버행 이슈랑 뭐 그룹 리스크 관련돼서 주가 제약하던 요인이 다 없어지고 해소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소리소문 없이 신고가 영역을 가고 있는데 가격적으로 저는 지금 가격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고요. 그래서 최소한 10에서 15%뭐 주가라는 건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10에서 15% 정도 조정이 나오면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한 55,500원 정도 이하 가격대면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좀 이게 뭐 엄청 높은 가격은 아니고 한 20% 정도의 한 73,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가격 61,000원대인데 지금 당장 들어가자라는 개념보다는 55,0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눌림이 나왔을 때 조정을 이용해서 목표가 한 73,000원까지 바라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두산마켓 주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정경민 팀장 그리고 김지훈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